EV4 GT 라인과 일반 버전은 어떤 디자인 차이점이 있는지 동시에 비교해 볼게요. EV4 일반 버전은 이렇습니다. 동시에 비교해 보세요. 자, 측면부 디자인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측면부 디자인에서 가장 다른 점이라면 당연히 타이어 내부의 휠 디자인이 다르고요. 그리고 타이어를 감싸고 있는 휠 클래딩 디자인도 차이가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이렇게 다른데요. 동시에 비교해 보니까 보통의 경우는 디자인 패키지라고 할 수 있는 GT 라인이 좀 더 멋져 보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EV4는 그냥 EV4 기본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연목구루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저희도 정말 보고 싶었던 EV4입니다. 최근 저희가 EV3 시승기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요. 지금도 도로에서 만날 때마다 EV3 괜찮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아가 본격적인 대중화를 위한 차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2급 차량으로 아반떼 차량을 많이 구입하시는데, 아반떼는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EV4는 전기차입니다. 그런 두 차량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디자인을 보시면 이제 이 디자인은 제법 익숙한 느낌이에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 차량은 세단형 전기차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낮고요. 보닛 자체도 실제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를 직접 보신다면 앞쪽은 왜 이렇게 짧아 이런 느낌을 받게 되시고요. 상대적으로 뒤쪽은 왜 이렇게 길까 이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자, 먼저 이 차의 디자인을 보시기 전에 엔진룸 한번 살펴볼게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에요. 왜 이렇게 가볍지 생각해 봤더니 이 보닛 자체가 우리가 최근에 만났던 차량들보다 훨씬 짧은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진룸에는 전기차만의 프렁크 공간은 EV4는 없습니다. 이유는 쐐기처럼 뚝 떨어지는 디자인에 이쪽 공간을 마치 박스카처럼 짧게 가졌어요. 이 차량의 이 엔진룸 길이만 본다면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MPV 차량처럼 굉장히 짧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렁크가 없다는 점이 차이점이고요. 아쉽게도 보닛을 고정하는 리프트 부분은 가스 리프트가 아닌 이런 꼬챙이 방식입니다. 아직 발표장에서 좀 급하게 공개하다 보니 지금 보시면 보닛이 왜 이렇게 처리가 돼 있지?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은데, 기본적인 도색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직 클리어 코팅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양산차는 이것과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면부 디자인 마저 보시면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의 특징인 수직형 DRL이 길게 나와 있고요. 이 DRL도 양쪽 방향성을 정확히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익숙한 헤드램프의 디자인과 함께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디자인이면서 또 다른 파생형 디자인이지만, 지금까지 봤던 전기차의 디자인이 전고가 높은 SUV형이었다면 전고가 낮은 세단형은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측면부 보시죠. 자, 측면부 디자인은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먼저 전륜 바퀴를 기준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후륜 바퀴를 기준으로 한번 봐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디자인 형태는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먼저 전륜 쪽은 커다란 클래딩이 감싸고 있는데요. 우리가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보통 원형 클래딩이었었는데, 전기차에서는 기아의 기하학적인 오퍼진 유나이티드 디자인에 따라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런 쉐입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바로 전기차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이 보닛의 길이가 정말 짧다고 알려드렸잖아요. 보닛 길이가 1m가 안 되는 차량입니다. 차량이 작지 않은 차량인데 보닛이 1m가 안 됐기 때문에 보닛이 굉장히 짧았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봤을 때 이거 알루미늄이야? 면적이 작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작게 느껴졌는데, 이러한 디자인 특징이 측면부에서 보시면 앞에 프론트 오버행이 정말 짧습니다. 바퀴 앞에 프론트 오버행이 대략 아무리 많이 잡아도 40cm가 안 되는데요. 40cm가 안 되는 이 디자인에 중간을 DRL로 뚝 잘라놨잖아요. 마치 스포츠 지향성 후륜 구동 차량처럼 굉장히 역동적인 디자인을 만들고 있고요. 측면에서 보시면 이 라인이 네브리코처럼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차량의 디자인은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 이 충전 포트가 뒤에 있으면 좋다고 하시잖아요. 물론 저도 선호하는데요. 단지 그냥 배선만 따면 되냐, 이 공간에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따서 뒷쪽으로 넣게 되면 결국 트렁크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기아는 소형 차량에서는 이 앞쪽을 이용하는 것 같고요.
측면부는 A 필러를 블랙으로 처리하면서 전체 필러 영역들이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면부를 좀 더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놀란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필러를 보시면 A 필러, B 필러, C 필러 다음에 이 디자인 했어요. 여러분, 세단에서 이런 디자인 보신 적 있나요? 네모난 디자인의 작은 창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독특한 점이라면 D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의 차량을 처음 본다고 알려드렸던 이유가 이 디자인이 마치 우리가 뭐 KTX나 SRT 같은 고속 열차를 보면 칸과 칸을 분리할 것 같은 그런 디자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EV3에서는 2열 손잡이가 이쪽에 있었는데 2열 손잡이는 다른 차량처럼 2열 도어 쪽에 달려 있습니다. 오른쪽의 디자인의 굉장히 독특한 점은 바로 리어 오버행인데요. 리어 오버행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짧은 쪽 기준입니다. 63, 4가 됩니다. 좀 넓은 쪽으로 보게 되면 정확히 중심으로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휠 중심에서 끝까지를 재면 거의 1m가 나옵니다. 이쪽의 공간은 대형 차량인 그랜저나 기아의 K9과 비교해도 될 정도로 리어 쪽의 길이가 큰데,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차량 자체가 쐐기형 디자인으로 쭉 커지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야, 저는 이런 디자인 처음 봤고요. 텔램프의 디자인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등하류는 이쪽에서 점등이 되고요. 완전히 전면 헤드램프 옆에 있는 DRL과 동일한데요. 이렇게 딱 파팅 라인을 자르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이랬던 차량의 K5가 굉장히 이 부분이 어색했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보닛과 파팅 라인이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디자인이 굉장히 멋져요. 그리고 이렇게 길어진 리어 오버행은 굉장히 독특한 트렁크를 만드는데요. 국내에서 이런 트렁크는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해치백처럼 쿠페형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디자인이라면 당연히 유리를 포함해서 스팅어처럼 주르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열립니다. 우와, 트렁크 게이트가 열리는 범위 자체가 겨우 이 폭은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30이 안 돼요. 한 20? 한 요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cm 범위에서 트렁크가 열리기 때문에 이 공간이 굉장히 크고요. 이 공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캠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돔 텐트 또는 터널형 텐트라고 표현하는데, 이 공간이 비닐하우스의 터널형처럼 굉장히 깊은 공간을 보여줍니다. 야, 이렇게 깊어야 되나?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소나타 차량보다도 더 깊어 보이는데 한번 체크해 볼게요. 2열 뒤에서, 와, 지금 2열 뒤에서 이거 SUV 아닙니다. 트렁크 길이는 107 정도가 나옵니다. 107 정도면 정말 큰 거고요. 너비도 한번 측정해 볼게요. 너비는 130 정확히 5가 나오네요. 우리가 최근에 EV9, 아이오닉 9을 측정했었잖아요. 그 길이와 정확히 측면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굉장히 큰 공간이고요. 높이는 바닥에서, 트렁크 바닥에서 위까지는 정확히 55, 56이 나오는데요. 이런 공간으로 인해서 벌써 눈치채셨다고요? 트렁크 쪽에 라이팅 기능이 보통 측면에 있거나 저쪽에 있는데요. 얘는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이 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공간이 환해지겠죠. 이런 디자인의 차량은 저는 EV4에서 처음 보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트렁크 하단 쪽에 수납 공간은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이런 건 도색이 추가로 들어갈 거로 보이고요. 아직 양산차가 아니라서 이런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요? 독특한 트렁크 게이트와 함께 좀 더 독특한 게 있어요. 바로 이 디자인인데요. 이 디자인은 예전에 뭐 BMW 같은 차량에서 봤던 귀돌이, 뭐 토끼의 귀처럼 생긴 그런 귀여운 디자인인데요. EV4에서는 굉장히 역동적인 디자인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로켓의 그런 추진체의 역동적인 디자인을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EV4 GT 라인과 일반 버전은 어떤 디자인 차이점이 있는지 동시에 비교해 볼게요. EV4 일반 버전은 이렇습니다. 동시에 비교해 보세요. 자, 측면부 디자인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측면부 디자인에서 가장 다른 점이라면 당연히 타이어 내부의 휠 디자인이 다르고요. 그리고 타이어를 감싸고 있는 휠 클래딩 디자인도 차이가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이렇게 다른데요. 동시에 비교해 보니까 보통의 경우는 디자인 패키지라고 할 수 있는 GT 라인이 좀 더 멋져 보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EV4는 그냥 EV4 기본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신차 구입할 때 연목구름 웰카 한번 이용해보세요. 구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아보시고요. 가장 좋은 조건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현금 구입 시 2% 캐시백이 있고요. 생색내기 사은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업계 최고의 썬팅 필름으로 시공해드립니다. 이것만 챙기셔도 다른 조건보다는 월등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V4의 실내에 들어섰습니다. 이야, 외부 디자인에서는 SUV와 세단용 차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앉자마자 다릅니다. 앉자마자 편안함이 다르고요. 시트의 길이도 다르고요. EV3보다는 EV4가 상위 차량인 것을 그냥 단순히 알 수 있어요. 시트의 길이가 훨씬 큰 것 같고요. 아마 이 정도라면 우리 중형급 차량의 내연기관으로 비교한다면 K5 정도의 상품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EV3와 거의 유사한 형태고요. 여기에 도어 트림 쪽에 요즘 패턴이 새롭게 들어갔고요. 2급에서 보기 힘든 투톤 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위와 아래가 이렇게 네모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정말 칭찬할게요. 드라이브 모드는요, 여기 있어야 편안합니다. 다른 차량에선 드라이브 모드가 바로 이 콘솔 쪽에 있잖아요. 보통 핸들을 우리가 잡고 운전을 하게 되는데 핸들에 붙어 있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훨씬 편리합니다. 잘 짜여진 UI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통합형 디스플레이는 12.3인치의 계기판, 중간에 5인치의 공조기 디스플레이, 그리고 12.3인치의 인포테인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구성이라면 충분하고요. 커브드 형태는 아니고요. 길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5인치 공조기 디스플레이가 운전을 하면 불편합니다. 이렇게 가려요. 그래서 이 공간이 좀 가리긴 하는데, 예전에 기아 차량은 이쪽 부분에 이제 통합형으로 제공을 했잖아요. 이 밑에 있는 형태에서 개선된 형태인데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이게 어딥니까? 그리고 지금 계기판에는 주행거리가 살짝 보여지는데 427km 표시가 되고요. 현재 배터리의 충전 상태는 79%인데요. 아직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주행거리가 공개될 것 같은데 530km를 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대중차에서도 500km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차량을 구입하시면서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반떼는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아는 없어? 어쩌면 기아는요, 기존의 K3를 단종시켰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북미 시장에는 K4를 출시했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보시는 EV4가 아반떼의 킬러이면서 중형급까지 조금 더 폭넓게 커버하는 세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반떼는 CCNC가 안 들어갔잖아요. 자동차의 두뇌라고 할 수 있고 실시간 업데이트를 지원하게 되는데 이 차는 처음부터 CCNC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차를, 전기차를 좀 더 재밌게 타는 기능이 있죠. 가산 변속 사운드와 변속감을 주는 VGS 기능은 현재 이 차량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이 차는 GT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이 GT에서 아마 드라이브 모드 쪽에 이 기능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인포테인먼트에는 터치 방식의 버튼들과 그리고 하단에는 물리 방식이에요. 이 터치 방식들이 좀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터치 방식과 이 물리 부분을 그래도 잘 적절하게 조합을 했고요. 중간에는 볼륨과 같은 이것도 좋네요. 이 부분이 EV3보다 확실히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콘솔인데요. 그런데 제가 EV3를 직접 이용해 보니까요, 혁신적으로 느껴졌던 이 콘솔 공간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 콘솔이 확장이 되는 콘솔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이 돼서 만약에 노트북이나 이런 걸 작업할 때는 편의성을 줄 수 있지만 국내 차량에서 가장 좋은 건 바로 수납 공간이잖아요. 이 확장형 테이블로 인해서 수납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바닥 쪽에는 무선 충전이 가능한 이런 충전 기능, 그리고 양쪽에는 컵홀더 기능이 있는데 막상 이 정도가 수납 공간이고요. 이쪽에는 딱딱 걸리는 공간이 아니라서 이쪽에 무엇을 올려놓기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 차량을 보기 전에 여기 혹시 있지 않을까 딱 봤는데 이 부분도 역시 EV3와 동일해서요. 아마 수납 공간이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수납 공간은 그래도 상위 차량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수납 공간이라면 수입차와 비교해 봤을 때 괜찮은 편이죠. 1열의 시트나 착자감은 괜찮고요. 좀 부드럽고요. 그리고 시트의 길이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소형, 중형, 대형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실내 공간이면서 결국 시트의 길이에 해당되는데, 자, 시트의 길이 한번 재볼게요. 이쪽에 절개를 뒀네. 이쪽 부분이 좀 다르네요. 기존 시트하고. 와, 보세요. 시트는 52 정도가 나옵니다. 52 또는 각도에 따라서 53 정도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 중형, 대형급과 비교해도 충분히 견줄 수 있는 사이즈고요.
시트의 크기가 EV3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말로 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EV3와 EV4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2열의 공간인데요. 딱 봐도 정말 시트가 큽니다. 시트 길이부터 한번 재볼게요. 2열 시트는요, 아유, 보세요. 2열 시트의 길이는 정확히 53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정도라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많이 타던 택시로 K5 정도의 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앉아볼게요. 오! 달라요. 그냥 다릅니다. EV3와는 감히 비교될 수 없는 넓이와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시트의 착장을 포함해서 굉장히 넉넉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신발 공간 아래인데요. 아무래도 바닥에 배터리가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펼치는데 좀 아쉽고요. 이건 개인적인 욕심일 수 있지만 다른 전기차에서는 이 바닥 공간을 그래서 조금 이렇게 깎아놓거든요. 그런 부분은 뭐 차량의 구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아쉽다면 아쉽지만 2열 공간만큼은 정말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앉았을 때 리클라이닝 각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 굳이 리클라인 기능이 추가로 제공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차량은 측면을 보게 되면 리클라이닝 즉 기울기를 등받이 기울기를 조절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측면에도 이 필러 쪽에 좀 개방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 요소가 되어 있고요. 실내에서 봤을 때 독특한 트렁크 공간으로 인해서 이런 공간들을 보여줍니다. 2열에서 본 썬루프는요, 2열 위에는 없어요. 2열 위에는 없고 1열 위쪽에서 공용 썬루프가 제공되고요. 아마 이건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이 차를 타면서 EV3보다는 EV6와 좀 비교가 되는 상품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아무래도 고급감 그리고 뭐 400V냐 800V냐 이런 전기차만의 상품성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아 EV4를 만나봤는데요. EV3와 EV4 중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EV4를 꼭 타보십시오. 단지 숫자 하나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로 차량을 타보면 훨씬 고급 차량처럼 느껴지고요. 이 차의 상품성은 그래도 내연기관으로 치면 K5나 소나타 차량과 비교하시고 시승해 보시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짝 연구원분이 알려주셨는데요. 특히 정수성에서 이번에 정말 신경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저는 시승기 영상으로 EV4는 과연 어떤 점이 다른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EV4 발표장에서 연목구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